어떤 순간에 딱 맞이했을 때 여러분들의 지식을 풍부하게 해서 잘 이야기하실 수 있도록 렌뉴잇에서 우정석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저 우정석과 함께 지켜지지 않고 놓치지 않고 따라잡는 IT 부분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삼성에서 파운더리 쪽을 한번 살짝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운더리 시장이라는 부분이 18년도부터 시작해서 8분기째 연속 최대 규모의 매출을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생산 설비를 풀로 가동을 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모자라서 차량용 반도체 대란까지 오고 있는 이 분야. 파운더리 하면 누군가의 제품을 위탁받아서 생산을 해주고 만들어준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파운더리에서 우리가 만들고 있는 제품이 AP, 즉 모바일에 스마트폰에 있는 두뇌, 그죠? 그다음에 GPU, 그리고 5G 통신칩, 차량용 반도체, 뭐 이런 통신칩까지 여러 가지를 다 같이 하면 동시에 AI가 있으면서 NPU나 여러 가지 관련 칩들, 그 다음에 서버용의 여러 가지 칩들 뭐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이곳에서 한다. 그러니 당연히 4차 산업 시대에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나오고 있죠. 인공지능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스마트폰도 점점 더 멋있어지고 있고요. 기존의 파운더리 업체는 삼성과 TSMC가 독보적으로 두 군데만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거는 우리가 7나노, 5나노, 3나노 이렇게 가는 것들은 대부분 AP 같은 굉장히 복잡하고 인공지능 칩 같은 굉장히 멋들어지며 정말 빨라야 되는 이런 것들이 주로 7나노, 5나노, 3나노까지 내려가고요. 실제 저희가 보고 있는 이미지 센서, CIS 센서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아직은 10나노, 20나노대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사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삼성과 TSMC의 싸움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들의 점유율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현재 올해 2분기 기준으로 트랜스포스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TSMC가 점유율이 52.9%, 삼성전자는 17.3%, UMC 같은 경우는 7.2%, 그리고 글로벌 파운드리 6.1%, 중국의 SMIC가 5.3%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TSMC 같은 경우는 2분기 점유율이 1분기 대비해서 1.6%가 감소했는데요. 그 이후로 4월이나 5월에 저희가 발생했던 정운전 사고,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것들이 차질이 생기면서 매출에 악영향을 줬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으며, 같은 기간 삼성의 점유율은 17.4%에서 0.1% 감소한 17.3%로 2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미국 오스틴 파운드리 공장이 셧다운되면서 2분기 매출이 다소 차질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삼성은 올 2분기 매출로만 따지면요, 43억 3,400만 달러, 1분기보다 한 5.5%가 증가한 52조 정도가 되겠는데요. 자, 점유율이라는 것은 그동안의 추세선을 봐야 되는데요. TSMC 같은 경우는 19년 2분기 49.2%에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19년도 2분기 18%에서 현재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기존에는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이제 회로를 만드는 쪽도 있고요, 메모리를 만드는 쪽도 있고요, LSI나 메모리 사업부 같은 곳들이 있다 보니까 많은 업체들이 파운더리를 맡기지 못하는 상태였고요. TSMC는 정말 파운더리만 하기 때문에 애플 같은 경우도 자, 우리가 5년치 다 줄 테니까 너희가 다 생산해줘, 대신 우리 조금 싸게 해주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엄청난 물량을 받아가면서 그 점유율을 공고하게 지키게 됩니다. 하지만 이 TSMC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파운더리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가격을 올리게 됩니다. 이 파운더리를 맡고 있는 TSMC에서 아무래도 너무 물량도 많이 오고 지금 연구 개발도 해야 되니 우리 돈을 좀 더 줘라는 식으로 해서 어쨌든 그 금액을 올렸고요. 이때 삼성은 점유율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한동안은 가격을 픽스하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삼성은 퀄컴에게 5나노 공정 기술을 활용한 5G 스냅드래곤 X60 위탁 생산 받았고요. IBM 7나노 공정 기반 서버용 중앙 처리 장치 제조 위탁 R&D 파트너십 맺었고요. 인텔로부터 PC 입출력 장치 제어하는 전원 관리부도 받았고요.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RTX 30 시리즈 수주했고요. 구글의 스마트폰용 모바일 반도체 공동 개발 생산까지 여러 군데와 함께 협업을 하기 시작하면서 파운더리의 그 엄청난 영향을 넓히면서
최근 들어서 아마 삼성도 금액을 올리지 않을까. 자, 그러면 삼성의 실적이 개선이 되겠고, 삼성의 실적이 개선이 되면 이거를 R&D에 투자할 거고, R&D에 투자하면 R&D에 많은 사람을 뽑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그림이 여러분들 사이에서 그려지지 않을까라는 우종석의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파운드리 시장이 뜨거워짐과 동시에 AP에 대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AP라는 것은 모바일 스마트폰에서 두뇌 같은 역할을 하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고 우리가 보통 컴퓨터에서 얘기하는 CPU 같은 것인데요. 자, 현재 미디어텍이 점유율이 38%, 퀄컴이 32%, 애플이 15%, 삼성이 7%를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는 삼성전자가 모바일을 낼 때 본인들의 삼성 AP 칩을 쓰기도 하지만 동시에 퀄컴의 AP 칩을 쓰기도 하기 때문에 점유율이 삼성은 7%밖에 안 된다. 우선 모바일 쪽은 한 거의 20%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차이가 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인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미디어텍은 디멘시티 1300을 TSMC 4나노 공정으로 생산할 계획이고요. 퀄컴은 스냅드래곤 895를 전작 대비 성능 20% 향상시켜서 애플은 A15을 아이폰 13에 탑재를 할 것이고요. 삼성은 엑시노스 2200을 AMD와 협업해서 GPU 쪽 성능을 향상시켜서 만들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쪽만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은 AMD와 손을 잡고 엑시노스 2200을 출시하였는데요. 이는 전작 대비해서 CPU 기능은 30%, GPU 기능은 40% 향상된 숫자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즉 삼성 같은 경우도 파운드리 사업만 하기는 하지만 각각의 신기술 분야에 본인들의 칩을 만들고 적용도 시키며 또 다른 기업으로부터 수주도 받아서 위탁 생산을 하면서 이것을 TSMC가 갖고 있는 50몇 %의 점유율을 빠빠빠 가져가는 이 삼성의 정말 다방면의 여러 가지 경우와 전략이 있기 때문에 삼성은 정말 바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 삼성 반드시 붙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삼성 파운드리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나 여러 가지 제조업들이 마찬가지지만 마켓 쉐어나 이런 것들이 분기별로 시시각각 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렌유잇에서 절대 뒤처지지 않고 놓치지 않고 따라잡으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렌유잇 IT 렌유잇의 우종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